서울 강남구 4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사는 박 씨. 올해 67살입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서 마련한 집 한 채가 전부죠. 퇴직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56만 원을 받습니다. 노후 준비 잘했다고 주변에서 부러워했습니다.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여유롭게 살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입니다. 박 씨 통장에서 매달 빠져나가는 돈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22만 1,750원입니다. 국민연금 56만 원 중에서 무려 40%가 건강보험료로 사라집니다. 손에 쥐는 돈은 33만 원 뿐입니다. 한 달 생활비로 33만 원입니다. 박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집 팔아서 건강보험료 내야 하나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평생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세금 한 번 안 밀리고 다 냈습니다. 은퇴 후를 위해 집 한 채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은퇴하자마자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습니다. 소득의 40%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생활비보다 보험료가 더 많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이겁니다. 박 씨보다 재산이 수십 배 많은 사람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박 씨의 2배도 안 됩니다. 재산이 1억 원인 사람은 월 7만 7천 원을 냅니다. 재산이 30억 원인 사람은 월 26만 원을 냅니다. 재산이 30배 차이 나는데 건강보험료는 고작 3.4배 차이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집 한 채밖에 없는 박 씨가 왜 소득의 40%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까? 재산이 30배 많은 사람은 왜 고작 2~3배만 더 낼까요? 여기에 아주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제도 안에 숨겨진 역진성의 실체입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이 내고 부자일수록 덜 내는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당신이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집 한 채가 전 재산이라면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끝까지 집중해 주십시오. 박 씨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박 씨는 30살에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40년 가까이 한 회사에서 근무했죠. 월급쟁이로 평생을 살았습니다. 매달 월급에서 건강보험료가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줬기 때문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퇴직 전 마지막 월급이 500만 원이었습니다. 건강보험료로 매달 17만 원 정도를 냈죠. 본인 부담은 8만 5천 원이었습니다. 월급 500만 원 중에서 8만 5천 원이니까 부담률이 1.7%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퇴직한 다음 달부터 달라졌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2만 2,750원을 내라고 합니다. 퇴직 전에 8만 5천 원 내던 사람이 갑자기 22만 2,750원을 내야 합니다. 2.6배가 올랐습니다. 박 씨는 당황했습니다. 공단에 전화했습니다. 제가 이제 소득이 없는데 왜 보험료가 오르나요? 공단 직원이 답했습니다. 손님 아파트 때문입니다. 강남구 아파트가 4억 6천만 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재산도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박 씨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그 집에 살아도 건강보험료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퇴직하자마자 갑자기 그 집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박 씨와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사는 김 씨는 아직 직장을 다닙니다. 월급이 박 씨 퇴직 전 월급과 비슷한 480만 원입니다. 김 씨도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본인 부담이 8만 원 정도입니다. 같은 집에 살고 비슷한 소득인데 박 씨는 22만 2,750원을 내고 김 씨는 8만 원을 냅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 56만 원 받습니다. 여기서 22만 1,750원을 내면 33만 원이 남습니다. 한 달에 33만 원으로 살아야 합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박 씨는 결국 저축해뒀던 돈을 조금씩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직장 다닐 때는 집이 건강보험료에 반영 안 되다가 퇴직하면 갑자기 반영될까요? 왜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를까요? 여기에 건강보험료 제도에 치명적 결함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실체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먼저 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부과됩니다. 직장가입자 방식과 지역가입자 방식입니다. 직장가입자는 간단합니다. 월급에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집이 100억짜리 펜트하우스여도 상관없습니다. 자동차가 10대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직 월급에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그리고 그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지역가입자는 복잡합니다. 소득에도 매기고 재산에도 매기고 자동차에도 매깁니다. 모든 걸 합산합니다. 그리고 전액 본인이 부담합니다. 박 씨 같은 경우를 보겠습니다. 직장 다닐 때는 직장가입자였습니다. 월급 500만 원에만 보험료를 매겼죠. 4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는 계산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퇴직하면서 지역가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아파트 4억 6천만 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없으니까 재산을 봐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재산을 보는 방식이 이상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공정합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재산 1만 원당 내는 보험료 금액이 재산이 적을수록 더 비쌉니다. 재산이 많을수록 더 싸집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재산이 1억 원인 사람은 재산 1만 원당 약 7.7원을 냅니다. 재산이 3억 원인 사람은 재산 1만 원당 약 4원을 냅니다. 재산이 30억 원인 사람은 재산 1만 원당 약 1.87원을 냅니다. 계산해 보겠습니다. 재산 1억 원인 사람은 월 7만 7천 원을 냅니다. 재산 3억 원인 사람은 월 12만 원을 냅니다. 재산 30억 원인 사람은 월 26만 원을 냅니다. 재산이 1억에서 3억으로 3배 늘었을 때 보험료는 1.56배 늘었습니다. 재산이 3억에서 30억으로 10배 늘었을 때 보험료는 2.17배 늘었습니다. 재산이 1억에서 30억으로 30배 늘었을 때 보험료는 고작 3.4배 늘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재산이 30배 늘었으면 보험료도 30배 늘어야 공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고작 3.4배만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재산 1만 원당 부담이 더 크다는 점입니다. 박 씨처럼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많이 손해를 봅니다. 재산이 수십억인 사람보다 재산 대비 보험료 비율이 훨씬 높습니다. 이게 바로 역진성입니다. 거꾸로 간다는 뜻이죠. 가난할수록 더 많이 내고 부자일수록 덜 낸다. 이런 구조가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역진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제도에는 60개 등급이 있었습니다. 재산을 60개 구간으로 나눴습니다. 1등급부터 60등급까지죠. 그리고 각 등급마다 재산 1만 원당 내야 하는 금액을 정해뒀습니다. 1등급은 재산 1만 원당 20.36원을 냅니다. 10등급은 11.89원을 냅니다. 30등급은 4.13원을 냅니다. 60등급은 0.63원을 냅니다. 숫자를 보십시오. 1등급은 60등급보다 무려 32배 이상 비쌉니다. 같은 1만 원인데 누구는 20.36원을 내고 누구는 0.63원을 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재산이 5천만 원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략 5등급 정도에 해당합니다. 재산 1만 원당 약 15원을 냅니다. 계산하면 월 7만 5천 원 정도 나옵니다. 재산이 1억 원인 사람은 15등급 정도입니다. 재산 1만 원당 약 7.7원을 냅니다. 월 7만 7천 원입니다. 재산이 5천만 원에서 1억 원으로 2배 늘었는데 보험료는 거의 그대로입니다. 재산이 3억 원인 사람은 35등급 정도입니다. 재산 1만 원당 약 4원을 냅니다. 월 12만 원입니다. 재산이 1억에서 3억으로 3배 늘었는데 보험료는 1.56배만 늘었습니다. 재산이 10억 원인 사람은 50등급 정도입니다. 재산 1만 원당 약 1.8원을 냅니다. 월 18만 원입니다. 재산이 3억에서 10억으로 3.3배 늘었는데 보험료는 1.5배만 늘었습니다. 재산이 30억 원 이상인 사람은 60등급입니다. 최고 등급이죠.
재산 1만 원당 영치원 율 3원을 냅니다. 월 26만 원 정도입니다. 재산이 10억에서 30억으로 3배 늘었는데 보험료는 1.44배만 늘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재산이 5천만 원일 때 월 7만 5천 원입니다. 재산이 30억 원일 때 월 26만 원입니다. 재산이 60배 늘었는데 보험료는 3.5배만 늘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60등급에 도달하면 그 이후로는 재산이 아무리 늘어도 보험료가 똑같습니다. 재산이 30억이든 300억이든 3천억이든 건강보험료는 월 26만 원 정도로 똑같습니다. 반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는 건 쉽습니다. 재산이 조금만 늘어도 등급이 쑥쑥 오릅니다. 저재산 구간일수록 등급 간 간격이 좁습니다. 고재산 구간일수록 등급 간 간격이 넓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집 한 채밖에 없는 사람이 가장 큰 타격을 받습니다. 재산이 조금만 늘어도 등급이 올라가고 보험료가 급등합니다. 반면 재산이 수십억인 사람은 재산이 수십억 늘어도 등급이 거의 안 올라가고 보험료도 거의 안 오릅니다. 박 씨가 바로 이 함정에 빠진 겁니다. 4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 한 채가 전부입니다. 그런데 그 아파트 때문에 소득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이게 바로 60개 등급제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등급 간 강역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1등급에서 2등급으로 오르려면 재산이 얼마나 늘어야 할까요? 그리고 50등급에서 51등급으로 오르려면 재산이 얼마나 늘어야 할까요? 저재산 구간에서는 등급 간 간격이 아주 좁습니다. 재산이 100만 원만 늘어도 등급이 오릅니다. 200만 원만 늘어도 또 오릅니다.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오르는 데 필요한 재산 증가분이 고작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중간 구간에서는 간격이 조금 넓어집니다. 30등급에서 40등급까지 오르는 데 필요한 재산 증가분이 약 2억 원입니다. 10등급 오르는데 2억 원이 필요한 거죠. 고재산 구간에서는 간격이 엄청나게 넓어집니다. 50등급에서 60등급까지 오르는 데 필요한 재산 증가분이 수십억 원입니다. 10등급 오르는데 수십억 원이 필요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가난한 사람은 조금만 재산이 늘어도 등급이 쑥쑥 오릅니다. 부자는 재산이 엄청나게 늘어도 등급이 거의 안 오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겠습니다. 국민 A씨는 집 공시지가가 500만 원 올랐습니다. 재산 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달 3만 원씩 더 늘었습니다. 재산은 500만 원 늘었는데 보험료는 연간 36만 원 늘어난 겁니다. 국민 B씨는 수백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등급인 60등급에 걸려 있습니다. 빌딩 가격이 수십억 올랐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입니다. 60등급 이상은 없으니까요. 재산이 수십억 늘었는데 보험료는 한 푼도 안 올랐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A씨는 재산이 500만 원 늘어서 보험료가 연간 36만 원 늘었습니다. B씨는 재산이 수십억 늘었는데 보험료가 한 푼도 안 늘었습니다. 더 황당한 건 비율입니다. R씨는 늘어난 재산 500만 원 대비 보험료 증가분이 7.2%입니다. 재산이 늘어난 것의 7.2%를 매년 보험료로 내는 겁니다. B씨는 늘어난 재산 수십억 원 대비 보험료 증가분이 0%입니다. 1등급과 60등급 이 숫자의 비밀이 모든 걸 말해줍니다. 1등급은 재산 1만 원당 20.36원을 냅니다. 60등급은 재산 1만 원당 1.63원을 냅니다. 3비배 차이입니다. 같은 1만 원인데 누구는 32배 더 비싼 보험료를 냅니다. 왜일까요? 이게 바로 등급제의 본질입니다. 재산이 적은 구간에 높은 요율을 매기고 재산이 많은 구간에 낮은 요율을 매긴 겁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과거에는 재산이 곧 부의 척도였습니다. 집이 크면 돈이 많다고 봤죠. 그래서 재산의 보험료를 매기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2020년대에는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은 없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하우스푸어라는 말이 생겼죠.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집이 있으면
무조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했습니다. 박 씨가 바로 이 희생양입니다. 집값은 올랐지만 소득은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집값 기준으로 매겨집니다. 소득의 40%를 보험료로 내야 합니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은 직장인이고 한 명은 은퇴자입니다. 직장인 김 씨는 월급이 480만 원입니다. 4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건강보험료는 월급에만 매겨집니다. 본인 부담이 월 8만 원 정도입니다. 집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은퇴자 박 씨는 국민연금이 월 56만 원입니다. 똑같이 4억 6천만 원짜리 아파트에 삽니다. 건강보험료는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매겨집니다. 월 22만 2,750원을 냅니다. 집이 계산에 들어갑니다. 김 씨는 소득이 480만 원인데 8만 원을 냅니다. 부담률이 1.67%입니다. 박 씨는 소득이 56만 원인데 22만 2,750원을 냅니다. 부담률이 39.78%입니다. 소득이 8.6배 많은 김 씨의 부담률은 1.67%입니다. 소득이 적은 박 씨의 부담률은 39.78%입니다. 부담률이 23.8배 차이 납니다. 더 황당한 건 이겁니다. 김 씨는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줍니다. 실제로 김 씨 통장에서 나가는 돈은 8만 원이지만 회사가 8만 원을 더 냅니다. 총 16만 원이 건강보험료로 납부되는 거죠. 박 씨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22만 750원 전부를 박 씨가 냅니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득이 적은데 보험료는 더 많고 부담도 전액입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60대 무소득 지역가입자 최 씨가 있습니다. 집 한 채만 있습니다. 소득은 빵원입니다. 그런데 매달 15만 원 이상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소득이 0원인데 보험료가 15만 원입니다. 최 씨는 저축해뒀던 돈을 깨서 건강보험료를 냅니다. 매달 15만 원씩 나가니까 1년이면 18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1,800만 원입니다. 소득 없이 10년 살면 저축 1,800만 원이 건강보험료로 사라지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소득이 0원인 사람한테 매달 15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요. 그 집을 팔지 않는 이상 당장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갑니다. 최 씨는 결국 건강보험료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집 팔아서 건강보험료 내라는 거냐라고 항의했습니다.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건보료 푸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습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직장인은 소득만 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도 보고 재산도 보고 자동차도 봅니다. 모든 걸 봅니다. 직장인은 회사가 절반 부담해 줍니다. 지역가입자는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게 바로 이원 부가체계의 문제입니다. 똑같이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데 보험료 부과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직장인에게 유리하고 지역가입자에게 불리한 구조입니다. 특히 은퇴와 함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보험료가 폭등합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릅니다. 박 씨가 바로 이 희생양이 된 겁니다. 직장인은 소득만, 지역가입자는 모든 것.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역진성입니다. 역진성이란 무엇입니까? 한자 그대로 거꾸로 나아갈 진입니다. 거꾸로 나가는 성질을 뜻합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이 부담하고 부자일수록 덜 부담하는 구조를 역진성이라고 부릅니다.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제도가 바로 이 역진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재산이 적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저소득층에게 지불 능력 대비 과도한 부담을 지웠습니다. 국회 보고서와 연구기관 분석이 이를 명확하게 지적했습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재산과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하도록 역진적으로 설계되어 있다. 공식적으로 인정된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를 다시 보겠습니다. 재산 1만 원당 부담 금액입니다. 1등급은 20.36원입니다. 10등급은 1.89원입니다. 30등급은 413원입니다. 60등급은 163원입니다. 1등급은 60등급보다
32배 더 비쌉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단위당 부담이 큽니다. 이게 바로 역진성의 증거입니다. 실제 보험료로 환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재산 1억 원인 사람은 월 7만 7천 원을 냅니다. 재산 대비 연간 0.92%를 부담합니다. 재산 30억 원인 사람은 월 26만 원을 냅니다. 재산 대비 연간 0.1%를 부담합니다. 재산이 30배 많은 사람의 부담률이 9분의 1입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부담률이 높고 재산이 많을수록 부담률이 낮습니다. 이게 바로 역진성입니다. 박 씨 같은 경우는 더 극단적입니다. 재산 4억 6천만 원에 소득 56만 원입니다. 건강보험료 22만 2,750원을 냅니다. 소득 대비 39.18%를 부담합니다. 재산 대비로 계산하면 연간 9.58%를 부담합니다. 반면 재산 30억 원에 이자 소득 500만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건강보험료는 월 30만 원 정도일 겁니다. 소득 대비 6%를 부담합니다. 재산 대비로는 연간 10.12%를 부담합니다. 소득이 8.9배 많은 사람의 소득 대비 부담률이 6.6배 낮습니다. 재산이 6.5배 많은 사람의 재산 대비 부담률이 4.8배 낮습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이 내고 부자일수록 덜 내는 구조입니다. 건보료 푸어라는 신조어가 괜히 생긴 게 아닙니다. 건강보험료 때문에 가난해지는 사람들이 실제로 존재합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은퇴자, 실직자, 소규모 자영업자들입니다. 집을 팔지 않는 이상 당장 현금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세를 기준으로 재산 가액을 잡고 건강보험료를 매깁니다. 생활비에서 고스란히 깎입니다. 매달 고정으로 빠져나가는 준세금 역할을 합니다. 박 씨는 국민연금 56만 원 중 22만 2,750원을 건강보험료로 냅니다.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돈은 33만 원 뿐입니다. 식비, 관리비, 통신비, 전기세, 가스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습니다. 저축을 깨서 생활합니다. 이게 바로 건강보험료 역진성의 실체입니다. 집 한 채 가진 서민을 가장 가혹하게 짓밟는 구조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지금부터입니다. 왜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을까요?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제도가 처음 도입된 건 1977년입니다. 당시에는 직장가입자만 있었습니다. 월급쟁이들만 건강보험에 가입했죠. 지역가입자 제도는 1988년에 도입됐습니다. 1988년 당시에는 재산이 곧 부의 척도였습니다. 집이 크면 돈이 많다고 봤습니다. 땅이 넓으면 부자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재산의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게 합리적이었습니다.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자영업자, 농민, 어민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산을 받습니다. 재산은 숨길 수 없으니까요. 그렇게 만들어진 제도가 30년 넘게 이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2억 원 정도였습니다. 2020년대에는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하수배 올랐습니다. 문제는 소득은 그만큼 안 올랐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초반 평균 월급이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2020년대 평균 월급이 350만 원 정도입니다. 1.75배 올랐습니다. 집값은 5배 올랐는데 월급은 1.75배만 올랐습니다. 집값 대비 소득 비율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하우스 푸어라는 말이 생긴 이유입니다. 집은 있는데 현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여전히 재산에 보험료를 매겼습니다. 집값이 오르면 보험료도 올랐습니다. 소득은 안 늘었는데 보험료만 올랐습니다. 박 씨가 집을 산 건 1995년입니다. 당시 가격이 1억 5천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현재 시세가 4억 6천만 원입니다. 30년 동안 3.07배 올랐습니다. 박 씨 월급은 같은 기간 2.4배 올랐습니다. 퇴직 전까지는 문제 없었습니다. 직장가입자였으니까 집값이 건강보험료에 반영 안 됐죠.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갑자기 4억 6천만 원이라는 재산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됐습니다. 소득은 국민연금 56만 원으로 줄었는데
건강보험료는 22만 2,750원으로 늘었습니다. 직장 다닐 때보다 2.6배 올랐습니다. 소득은 9분의 1로 줄었는데 보험료는 2.6배 올랐습니다. 이게 바로 제도와 현실의 괴리입니다. 제도는 1988년 기준으로 설계됐습니다. 현실은 2026년입니다. 38년 동안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는데 제도는 그대로였습니다. 집 한 채가 전 재산인 사람을 가장 가혹하게 짓밟는 구조. 이게 바로 건강보험료 역진성의 실체입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덜 부담하는 구조.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제도가 서민의 삶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정부도 이 문제를 알고 있었습니다. 국회에서도 지적했습니다. 연구기관에서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 제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2026년 1월 건강보험료 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60개 등급제를 폐지합니다. 정률제로 전환합니다. 가진 만큼 정확히 내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게 바로 핵심입니다. 기존 등급제는 계단식이었습니다. 재산 구간별로 당신은 15등급이니까 8만 4천 원을 내라고 딱 정해진 금액을 냈습니다. 새로운 정률제는 직진형입니다. 재산에 정해진 퍼센티지를 곱합니다. 예를 들어 정해진 비율이 0.1%라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산 1억 원인 사람은 10만 원을 냅니다. 재산 100억 원인 사람은 1000만 원을 냅니다. 재산이 100배 차이 나면 보험료도 100배 차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 서민은 보험료가 내려갑니다. 고액 자산가는 가진 만큼 확실하게 더 나게 됩니다. 역진성이 사라지는 겁니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소득 반영 시차가 사라집니다. 지금까지는 퇴직해서 소득이 빵원이 됐는데도 2년 전 소득 기준으로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23개월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제 국세청 자료와 실시간으로 자동 연동됩니다. 이번 달 소득이 끊겼다면 거의 바로 건강보험료도 줄어든 소득에 맞춰서 낮아집니다. 돈 못 버는데 보험료만 비싸다는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세 번째 변화입니다. 이자나 배당 같은 분리과세 소득도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일은 하지 않지만 이자 배당 임대 소득이 많아서 여유롭게 사는 분들의 숨은 소득에도 보험료를 매깁니다. 이 세 가지가 핵심입니다. 등급제 폐지, 실시간 소득 반영, 금융소득 포함, 2026년 개편안의 핵심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실한 납부자들의 박탈감이 줄어듭니다. 왜 나는 소득이 줄었는데 보험료는 오르지? 왜 재산 많은 사람은 덜 내고 나는 더 많이 내지? 이런 억울함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부담은 늘어납니다. 누구의 부담이 늘어날까요? 고소득층과 고자상하입니다. 이전보다 훨씬 많이 낼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오를까요? 다주택자의 경우 최악의 상황에서는 지금 내는 것보다 3배 정도 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많기 때문입니다. 양도세나 보유세도 오르겠지만 건강보험료도 반드시 오릅니다. 반면 박 씨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 한 채밖에 없고 소득이 적으니까요. 정률제로 바뀌면 재산 대비 부담이 공정해집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시가 2억 3억 원, 집 1채 보유자는 개편 후에도 월 1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편은 역진성을 바로잡는 첫걸음입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이 내던 구조가 바뀝니다. 가진 만큼 내는 구조로 전환됩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개편. 한마디로 요약하면 꼼수 없는 공정입니다. 숨은 소득도 찾아내고 재산 많은 사람은 확실하게 더 내고 시차도 없애고 공정해지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2026년 개편안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단식 등급제에서 직진형 정률제로 바뀝니다. 기존에는 60개 등급으로 나눠서 각 등급마다 정해진 금액을 냈습니다. 이제는 재산의 일정 비율을 곱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 정률이 0.008%로 정해졌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재산 1억 원인 사람은 월 6만 6,667원을 냅니다.
재산 10억 원인 사람은 월 66만 6,667원을 냅니다. 재산 100억 원인 사람은 월 666만 6,667원을 냅니다. 재산이 10배 늘면 보험료도 정확히 10배 늘어납니다. 100배 늘면 100배 늘어납니다. 비례관계가 명확합니다. 역진성이 사라집니다. 기존 등급제에서는 재산 1억 원인 사람이 월 7만 7천 원, 재산 10억 원인 사람이 월 18만 원을 냈습니다. 재산이 10배 늘었는데 보험료는 2.34배만 늘었죠. 정률제로 바뀌면 10배 늘면 10배를 냅니다.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이득을 볼까요? 저재산층은 이득입니다. 고재산층은 손해입니다. 박 씨 같은 경우는 보험료가 내려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산 수십억인 사람은 보험료가 크게 오를 겁니다. 두 번째, 23개월 시차가 사라집니다. 기존에는 2024년 소득을 2026년에 반영했습니다. 2년 가까이 시차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실시간 연동됩니다. 자영업자 국민 C씨가 2024년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2025년 초에 폐업했습니다. 기존에는 당장 수입이 없는데도 2024년 소득 기준으로 2025년 말까지 높은 보험료를 냈습니다. 개편 후에는 폐업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보험료가 조정됩니다. 생계가 어려워진 시기에 보험료가 짐이 되는 일이 줄어듭니다. 소득이 줄면 보험료도 즉시 줄어듭니다. 세 번째, 이자 배당 같은 분리과세 소득도 포함됩니다. 기존에는 금융소득이 많아도 보험료 산정에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평성 논란이 컸죠. 직장인 자녀를 둔 국민 D씨가 있습니다. 서울에 고가 아파트가 있고 매달 배당금을 100만 원씩 받습니다. 자녀가 직장이 있으니 보험 가입자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었습니다. 부모는 직장이 없으니 피부양자로 이름을 올려서 보험료를 빵원 내면서도 자녀와 똑같은 의료 혜택을 받았습니다. 개편 후에는 금융소득에도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실제 돈이 있는 곳, 수입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따라갑니다. 도미노 효과가 일어납니다. 서민은 보험료 감소, 고액 자산가는 증가, 형평성 개선, 제도 신뢰 회복으로 이어집니다. 월급만 가지고 생활하고 자산은 살고 있는 집 한 채 정도 있는 평범한 직장인은 간접적인 혜택을 봅니다. 퇴직 후 지역가입자로 전환돼도 재산 정률이 적용돼서 부담이 줄어듭니다. 반면 다주택자, 고액 금융소득자, 수십억 자산가는 보험료가 늘어납니다. 양도세 중과 종료로 다주택 투자가 다시 늘어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료도 변수가 됩니다. 자산 가치가 높으면 양도세도 오르고 보유세도 오르고 건강보험료도 오릅니다. 세 가지가 동시에 오릅니다. 다주택 투자 전에 반드시 계산해 봐야 할 부분입니다. 이게 끝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례로 체감해 보겠습니다. 개편 전과 개편 후를 비교하겠습니다. 국민 A씨는 집 공시지가가 500만 원 올랐습니다. 개편 전에는 재산 등급이 한 단계 상승했습니다. 건강보험료가 매달 3만 원씩 더 늘었습니다. 재산은 500만 원 늘었는데 보험료는 연간 36만 원 늘어났습니다. 개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500만 원 증가분에 대해서만 비율이 곱해집니다. 예를 들어 6.8% 비율이라면 월 333원만 증가합니다. 연간 4,000원 증가입니다. 개편 전에는 연간 36만 원 늘었는데 개편 후에는 연간 4,000원만 늘어납니다. 90배 차이입니다. A씨는 엄청난 혜택을 봅니다. 국민 B씨는 수백억짜리 빌딩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편 전에는 최고 등급인 60등급에 걸려 있었습니다. 빌딩 가격이 수십억 올랐습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그대로였습니다. 60등급 상한선 때문입니다. 개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상한선이 사라집니다. 늘어난 수십억에 비례해서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50억 증가했고 비율이 0.608%라면 월 383만 원이 증가합니다. 연간 4천만 원 증가입니다. 개편 전에는 0원 증가였는데 개편 후에는 연간 4천만 원 증가입니다. B씨는 엄청난 부담 증가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공정합니다. 재산이 50억 늘었으면 그만큼 내는 게 맞습니다. 자영업자 국민 C씨는 2024년에는
장사가 잘 됐습니다. 연소득이 8천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초에 폐업했습니다. 소득이 빵원이 됐죠. 개편 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2024년 소득 8천만 원이 2026년에 반영됩니다. 폐업 후 2년 가까이 높은 보험료를 냈습니다. 월 30만 원 정도를 냈다고 가정하면 2년간 720만 원을 낸 겁니다. 소득은 0원인데요. 개편 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폐업 즉시 국세청 자료에 반영됩니다. 소득 0원이 확인되면 보험료가 즉시 조정됩니다. 재산분만 내면 됩니다. 집 한 채만 있다면 월 10만 원 정도로 줄어듭니다. 개편 전에는 2년간 720만 원을 냈는데 개편 후에는 2년간 240만 원을 냅니다. 480만 원을 절약합니다. C씨에게는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직장인 자녀를 둔 국민 D씨는 서울 고가 아파트가 있고 매달 배당금 100만 원을 받습니다. 개편 전에는 피부양자로 등록돼서 보험료를 빵원 냈습니다. 연간 배당소득 1,200만 원인데 건강보험료는 0원이었습니다. 개편 후에는 금융소득도 부과 대상에 포함됩니다. 배당소득 1,200만 원에 보험료가 매겨집니다. 비율이 약 7%라고 가정하면 연간 84만 원, 월 7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개편 전에는 0원이었는데 개편 후에는 월 7만 원을 냅니다. D씨는 부담이 늘어납니다. 하지만 공정합니다. 배당소득이 있으면 그만큼 내는 게 맞습니다. 4가지 사례를 보셨습니다. A씨와 C씨는 혜택을 봅니다. B씨와 D씨는 부담이 늘어납니다. 공통점이 뭡니까? 가진 만큼, 버는 만큼 정확히 낸다는 점입니다. 역진성이 사라지고 공정성이 확보됩니다. 꼼수가 통하지 않습니다. 숨은 소득도 찾아내고 재산 많은 사람은 확실하게 더 내고 시차도 없앱니다. 2026년 건강보험료 개편의 핵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6년 개편 시행 시점을 확인하고 본인 건강보험료 변화를 예측해 보십시오. 개편은 2026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됩니다. 올해입니다.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 모의계산 서비스가 있습니다. 본인 재산과 소득을 입력하면 개편 후 예상 보험료가 나옵니다. 현재 내는 보험료와 비교해 보십시오. 얼마나 오르는지, 얼마나 내려가는지 확인하십시오. 집 한 채만 있고 소득이 적다면 보험료가 내려갈 겁니다. 다주택이거나 금융소득이 많다면 보험료가 오를 겁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오르겠지, 내려가겠지 생각하지 마십시오. 정확한 금액을 계산해 보십시오. 월 10만 원 오르는 것과 월 50만 원 오르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산해 본 결과 보험료가 크게 오른다면 대비책을 세워야 합니다. 월 지출 계획을 다시 짜야 합니다. 건강보험료가 고정 지출로 늘어나니까요. 저축 계획도 조정해야 합니다. 두 번째,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지역가입자 전환 후 건강보험료 폭탄을 대비하십시오. 직장 다닐 때는 월급에만 보험료를 매깁니다. 은퇴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소득과 재산을 합산해서 보험료를 매깁니다. 개편 후에도 이 기본 구조는 유지됩니다. 차이점은 정률제가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역진성은 사라지지만 재산이 많으면 여전히 보험료가 높습니다. 은퇴 후 소득은 줄어드는데 보험료는 유지되거나 오를 수 있습니다. 대비 방법은 2가지입니다. 첫째, 재산 정리입니다. 다주택자라면 은퇴 전에 매도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뿐 아니라 보유세 부담도 줄어듭니다. 둘째, 소득구조 조정입니다. 은퇴 후에도 일정한 소득이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연금, 임대소득, 배당소득 등을 확보하십시오. 은퇴 5년 전부터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십시오. 현재 재산 상태로 은퇴하면 건강보험료가 얼마나 나올지 계산해 보십시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한 소득 대비 건강보험료 비율을 확인하십시오. 박 씨처럼 소득의 40%를 건강보험료로 내는 상황이 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개편으로 역진성은 사라졌지만 재산이 있으면 보험료는 여전히 나옵니다. 세 번째, 다주택자는 양도세 보유세뿐 아니라 건강보험료도 최대 3배까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십시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종료됐습니다. 다주택 투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만 계산하고 건강보험료는 빼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편 후에는 재산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집이 늘어나면 재산이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늘어납니다. 최악의 경우 현재보다 8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건강보험료로 월 20만 원을 낸다고 가정하겠습니다. 다주택 투자로 재산이 3배 늘어나면 건강보험료도 3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월 60만 원이 됩니다. 연간 720만 원입니다. 투자 수익률을 계산할 때 이 건강보험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임대수익에서 양도세, 보유세, 건강보험료를 모두 빼고 나서 실제 수익률을 계산하십시오.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십시오. 부동산만 늘릴 것인가? 금융자산도 분산할 것인가? 금융소득도 이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지만 부동산보다 유동성이 높습니다. 3가지 행동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계산해보고 대비하고 포트폴리오를 재검토하십시오. 2026년 개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지금 당장 움직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핵심을 요약하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제도는 집 한 채 가진 서민을 가장 가혹하게 짓밟는 역진적 구조였습니다. 재산이 적을수록 더 많은 비율을 부담하고 재산이 많을수록 덜 부담하는 구조였습니다. 60개 등급제가 이 역진성을 만들었습니다. 1등급은 재산 1만 원당 20.36원을 냈습니다. 60등급은 연연 13원을 냈습니다. 32배 차이였습니다. 재산이 30배 많은 사람의 건강보험료가 고작 3.4배만 높았습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받습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 재산, 자동차를 모두 받습니다. 은퇴와 함께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순간 건강보험료가 폭등했습니다.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올랐습니다. 2년 전 소득으로 부과하는 23개월 시차도 문제였습니다. 폐업했는데 높은 보험료를 계속 내야 했습니다. 이자 배당 같은 분리과세 소득은 빠지는 허점도 있었습니다. 2026년 개편으로 이 모든 게 바뀝니다. 60개 등급제를 폐지합니다. 정률제를 도입합니다. 가진 만큼 정확히 내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재산이 10배 늘면 보험료도 10배 늘어납니다. 역진성이 사라집니다. 국세청 자료와 실시간 연동됩니다. 소득이 끊기면 즉시 건강보험료가 조정됩니다. 23개월 시차가 사라집니다. 이자 배당 같은 금융소득도 포함됩니다. 숨은 소득을 찾아냅니다. 실제 돈이 있는 곳, 수입이 있는 곳에 보험료가 따라갑니다. 꼼수 없는 공정입니다. 가난할수록 더 많이 내던 구조가 가진 만큼 내는 구조로 바뀝니다. 하지만 완벽한 해법은 아닙니다. 시가 2억 3억 원 집 1채 보유자는 개편 후에도 월 10만 원 이상을 내야 합니다. 체감 부담은 여전히 큽니다. 고소득층과 고자산가는 건강보험료가 크게 늘어납니다. 다주택자는 최악의 경우 현재보다 3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양도세, 보유세, 건강보험료를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집 한 채만 있다면 개편이 유리합니다. 보험료가 내려갈 겁니다. 다주택이거나 금융소득이 많다면 부담이 늘어날 겁니다. 지금 당장 계산해 보십시오. 은퇴를 앞두고 있다면 지역가입자 전환을 대비하십시오. 재산 정리나 소득 구조 조정을 검토하십시오. 다주택 투자를 고려한다면 건강보험료도 반드시 포함해서 수익률을 계산하십시오. 선택은 지금입니다. 2026년 개편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당신의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바뀔지 지금 당장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대비하십시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